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을축일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왠지 모르게 첫 느낌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양간과 음간의 차이를 알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양간은 뭐가 있습니까? 갑, 병, 무, 경, 임이죠. 음은 뭐가 있어요? 을, 정, 기, 신, 계죠. 글자를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양간은 글자가 굵직굵직하죠.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음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상하니 꼬부라지고 약하게 보이죠. 차이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보는 습관을 항시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간의 특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글자 보는 그대로 적극적이겠죠. 추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하게 밀어붙인 힘이 있죠. 활동적이죠. 그 다음에 사주고조가 좋다면 결단력과 뭐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앉으려겠죠. 승부욕도 있겠죠.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음간은 어떻겠습니까? 소극적이겠죠. 섬세하고 부드럽잖아요. 사주 구조가 약하다면 아주 우유부단해집니다. 생각은 많고 신중해서 판단력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머리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간은 좋고 음간은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을축일주는 어떤 기질, 성격을 드러내겠어요? 을목이 똥똥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동토죠. 동토에 앉아 애롭잖아요.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축토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나무 줄기가 옆으로 휘어져 퍼져나가는 것 같은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부드럽게 보이죠. 유약하게 보이고.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간들이. 그러니까는 구조만 좋다면 오히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도 됩니다.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현실 적응력도 좋아요. 묻어가니까 앞에 잘 안 나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모를 한다면 앞에 나가가지고 양간이 앞서겠어요? 음간이 앞에서 선두에 나서겠어요? 양간이 선두에 나서죠.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러면 음간은 을목은 주변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주가 균형이 무너졌다면 매사에 겁이 많겠죠. 왜 그래요? 을목 자체는 간을 관장합니다. 예민하죠. 겁도 많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을목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간목이죠, 간목. 이 사람이 의지처잖아요. 줄기가 타고 간목에게 줄기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을목이 본능적으로 간목에게 좋은 친구로 선호도가 높겠죠. 또 이 간지만 봤을 때는 매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축토를 안고 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간목과 뭔가를 이루려고 하겠죠. 자기가 본능적으로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을축일주에서 을목이 가장 싫어하는 오행이 뭐 같습니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을축만 보면 동토죠. 시베리아 벌판에 넓은 번판에 연약한 나무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춥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수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선생님? 을축이 뿌리가 부목되어 있는데 또 수를 만나니까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내려앉아 버리겠죠. 가장 두려운 존재죠, 수가. 또 두 번째, 금이죠.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금기운이 강하다면 그걸 받아 좌절과 고난, 여기에 더해 건강까지, 신경계통까지 문제가 오겠죠. 을목에서 금을 보면 뭐예요? 육친으로. 관성이잖아요, 관성. 그러면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남녀공이 직장으로 인해서, 남자는 금은 관성은 자녀잖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달프진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인지할 수 있잖아요. 또 토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어있죠. 꽁꽁 얼어있는데 토가 많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요? 숙모 현상이 나온다겠죠. 방금 숙모 현상이 나오죠. 토가 을목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토가 재성이잖아요. 죄다 신약이 되겠죠. 그러면 뭘로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남명 같으면 여자, 남녀 공이 돈, 또 부친도 되죠. 토는 상당히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간목, 임목, 이는 글자, 묘목, 을목, 이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힘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러나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대운에서 이 토를 내고로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 재성을 내고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운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을축일주는 어떤 오행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하겠어요? 그게 화죠, 화. 사시사철 따뜻한 기운이 오면 해동이 되잖아요.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마나 반기겠어요, 자기도.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화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축토는 이양이에요. 이양. 자의 일양, 축의 이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따뜻한 기온이 온다. 그러면 기토가, 축토 안에 기토가 살아나죠. 그리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준비된 땅으로 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화라는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원하게 됩니다. 음양에 올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단계를 더 들어가 가지고 육친적 관점에서 볼게요. 을축은 지장간에 뭐가 있죠? 하늘의 기운인 계신기가 있죠. 이 글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존 경쟁에 살아나기 위해서 싸우고 치열하게 협력할 땐 하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육친으로 보면 뭐예요? 계수는 편인이죠. 편인. 신금은 뭡니까? 편관. 기토는 편재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중기, 정기.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예요? 재, 그죠? 또 관, 또 인구조죠. 재관인 구조죠. 그런데 이 좋은 재관인 구조를 을목이 내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약하기 때문에. 주의 글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 입장에서 축토는 뭐예요? 편재잖아요, 편재. 그럼 남명에서 뭐예요? 주위에서 정제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편재를 마누라로 맞이해야 됩니다.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 나한테 해로운 존재예요?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버거운 존재잖아요. 버거운 존재. 힘든 사람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겠죠. 그럼 어때요? 살아가는데 매일 싸우겠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러냐? 너무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을축일주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하고 싸웠다. 부인 간에 싸우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가슴에 시큼하게 명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밖에 가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집에서만 그럽니다. 집에서만. 그거 잘못된 거죠. 또 을목이 축토를 보면 이 부친입니다. 아버지. 그죠? 능력 없는 아버지를 모셔야 될 운명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배우자 궁이잖아요, 선생님. 좌표에 의하면. 근데 감당도 안 된 마누라, 통제권 바뀐 아빠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돈 욕심도 많죠. 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방 인생 역전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돈 안에 어떻게 들었어요? 문서, 조직이 들었죠. 그죠? 편제 안에. 그러면 돈을 뭘로 통해서 벌려고 하겠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문서.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면 되겠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을목이 이런 글자들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남 좋은 일 시켜버린 거예요. 남 좋은 일. 또 계수는 뭐예요? 선생님? 편인이죠. 축토도가 있어서 힘든데 계수까지 있잖아. 그죠? 그러면 편인은 누구예요? 엄마. 코드가 맞지 않는 엄마.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안 힘들게 합니까? 매우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기 장까지 안 좋아져요. 잔소리도 심하죠. 근데 이 계수는 을목을 생각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을목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반대 글자를 보라겠죠. 대칭관계. 항시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거는 뭐예요? 편관이죠.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다른 간지에 정관이 없다면 이건 남편이에요. 정관이 있다면 이건 애인이에요. 애인. 날카로운 쇠가 을목을 무참히 베어버리잖아요. 지금. 방어도 뭐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힘들어야 안 힘들어? 힘들게 하죠. 또 애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 겪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선생님. 축이 있죠? 개가 있죠? 신이 있죠? 그러니까는 금을, 개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을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완충장치를 해주잖아요. 완충 역할이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가 앞시나 이야기했듯이 1번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방어 능력이 있다. 안 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인수로 소통해야 된다. 이거는 되고 있네요. 세 번째, 식상. 특히 식신으로 조절,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하기운을 더더욱 원하겠죠. 을축 입장에서 봤을 때, 을목 입장에서, 그죠? 또, 이렇게 봤을 때, 을목을 봤을 때 축토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을목의 의식을 들여다보려면 을목의 의식, 일간과 간지와의 관계를 보면 되거든요. 특히나 지장간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돈, 편재, 또 어느 정도 학식, 계수, 편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금, 명예, 그죠? 그런데 내가 약해서 돈도, 학식도, 명예도 갖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다 그만. 혼자만의 생각이지 이거. 주의 글자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이 육친적 관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수에서 을목을 보면 육친으로 뭐예요? 식신이죠. 그죠? 계수가 지금까지는 을목에서 축토를 받고 계수를 받고 신금을 받는데 거꾸로
개수에서 을목을 보면 식신이죠.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을목이 자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을목이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개수가 또 물이 와서 엄마랍시고 간섭을 하잖아요.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육친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생극과 음양의 관계에 의해서 육친이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 또 음과 음의 음양이 좋아도 안 맞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섭하고 통제하고 잔소리해서 우울증 오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또 신금이 을목을 보면 뭐예요, 선생님? 편재죠, 편재. 그죠? 편재. 부인이나 애인이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뭔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을목이 신금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또 축토에서 을목을 보면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편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축토가 을목을 보니까 편관이죠.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잖아요. 자기 몸도 관리를 못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데 다른 간지들의 공격을 받아 그렇게 상태인데 무늬만 부부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목이 무슨 글자라고 동조하고 있습니까? 축토죠. 축토는 뭐예요? 수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생식기짝이잖아. 어려운 일이, 일련의 사건, 사고나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부간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남녀간에? 생물학적 욕구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간지들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자의 움직임, 이런 글자의 영향으로 한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 겁니다.